안녕하세요. 저는 강북청솔 수학과 오홍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등차 중항의 집중 탐구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등차 중항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텐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등차 중항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과 좋은 내용을 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2014년 4월 경기교육청에서 실시했던 학력평가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의 내용, 등차 중항의 내용을 좀 복습을 해보자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세수 A와 B와 C를 생각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2B는 A 더하기 C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B를 양변에 더해보면 3B는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에서 등차 중항 B는 누구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세수의 합을 3으로 나눈 평균값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성질이 하나 있는데 A의 P와 A의 Q를 더했을 때 A의 R과 AS의 합과 같은 경우에는 PQRS 번호끼리 더했을 때의 합이 같을 때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질 중에 하나일 건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좀 예쁘게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인데요. 세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세수의 합을 얼마로 나누었을 때 3으로 나누었을 때 누구와 같다? 등차 중항과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 보시면 1, 2, 3을 더했을 때 21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A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1, 7이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 8, 9를 더해서 75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때도 A8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75를 통해 25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10, 11, 12에 대한 합을 물어봤는데 같은 방식으로 10과 11과 12의 합이 11의 3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보시면 A2가 7이고 그 다음에 A의 8이라고 하는 것이 25인데요. A2, 1, 2, 3의 가운데 그 다음에 4, 5, 6의 가운데인 A5 그 다음에 7, 8, 9의 가운데인 A8 그 다음에 10과 11, 12의 가운데인 11이 역시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와 같은 결과를 활용을 해보면 A2는 7, A의 5는 현재 모르는 상태고 A의 8이 25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랑 더해서 A의 5번은 1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취할 수 있고요. 얼마씩 증가하고 있습니까? 9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의 11이라고 하는 것은 34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는 A10과 11과 12의 합을 물어봤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들의 합은 11의 3배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구했던 34에 곱하기 3을 하시면 102라고 하는 문제의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등차 중항에서 세수가 제시가 되어 있을 때 가운데 있는 B는 세수의 합을 3으로 나누었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을 때는 역시 3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등차 중항을 좀 편하게 구할 수 있다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2019년 4월 경기교육청에서 역시 실시했던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복잡하고 어렵게 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1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적용을 해보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정보가 S의 9가 27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S의 3이 27이다인데 이 S9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 나와 있는 정의처럼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A1부터 A의 9까지의 합이 27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요. 이때 가운데 항은 9로 나눈 평균에 해당하므로 A의 5가 3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S3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데 이 S3는 A1, A2, A3의 합을 의미하고 그들의 합이 27이 됐으므로 A2는 둘 중에 하나죠. 만약 너가 양수면 9,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값이 도출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공차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값이 점점점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A5가 3이라서 A5보다 A2는 작은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A2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결과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A2는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A5는 3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일반항 작업을 취하시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A10의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2와 5 사이의 공차가 3D가 될 거고요. 3에서 마이너스 9를 빼시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돼서 이 수열의 공차가 4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따라서 N은 A5번을 기준으로 N-5의 공차 4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대입하시면 23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합의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평균은 다른 말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에 해당이 되고요. 이 평균이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을 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인데요. 얘는 2007년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이고요. 처음 4개의 항의 합은 26이다 그랬고 마지막 4개의 항의 합은 134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수열을 차례대로 1, 2, 3, 4,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포인트도 AN으로부터 A의 N-1, 그 다음에 A의 N-2, 그 다음에 A의 N-3이라고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오프닝을 할 때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했고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P와 AQ의 합이 AR과 AS의 합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P 플러스 Q와 R 플러스 L이 S가 같을 때다. 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저희는 요 수업 시간에 이 AP, AQ의 합을 짝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R과 S의 합도 짝의 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짝의 합이 같은 순간은 번호의 합이 같은 순간이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해드렸죠.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과 n번의 합, 2번과 n-1의 합, 3번과 n-2의 합, 4번의 n-3의 합은 모두 값이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4개의 합이 26에 요 4개의 합이 134라고 했으므로 이들의 전체 합이 얼마? 16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거고요. 그런데 그 160이라고 하는 값은 서로 같은 A,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A, 얘도 A, 얘도 A인 4A의 값과 일치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A라고 하는 애는 얼마? 40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괜찮니? 그 다음에 조건 다해서
짝의 합이 40이라고 하는 걸 활용하여 조건 다를 해석을 해보시면 이렇게 짝을 지었을 때 전체의 합이 260이라고 했으므로 260이라고 하는 값은 짝의 합의 무엇을 구하여?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여 전체 항의 개수라고 하는 것을 곱하면 n이라고 하는 것이 13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짝을 지어서 초항과 끝항, 그 다음에 둘째 항과 n-1항이라고 하는 이 짝들의 합이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활용을 해보시면 문제를 이와 같이 편안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문제를 또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다 더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대. 그러면 이 중에도 분명히 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 제일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 더했을 때 0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전체 총합이라고 하는 것이 짝의 합을 얼마로 나누어서 2로 나누어서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총합이 0이라는 뜻은 짝의 합도 0이라는 뜻을 의미해요. 되십니까?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들의 평균값이 0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중항의 값이 0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중항을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짝의 합이라고 하는 구조로 생각을 해보시면 A의 M과 A의 M 플러스 K를 더한 것이 얼마의 값? 0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돼야 되겠죠. 됐니? 자, 이러한 상태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마이너스 D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첫째 항 30에 M-1의 공차 마이너스 D와 마찬가지로 첫째 항 30에 M 플러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는 0이다 라고 하는 관계식을 세워보실 수가 있고요. 너와 너를 우변으로 이 항에서 D로 묶어주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괜찮으시나요? 요거를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하면 2m-2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플러스 K. 자, 이와 같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를 읽어보면 M과 K가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그럴 때 자연수 D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M과 K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D의 값을 구하는 거고요. 이 D와 M과 K는 자연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M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2m-1을 소거시켜 주세요. 그러면 K라는 자연수와 D라고 하는 자연수와 곱해서 6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D는 60의 무엇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약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이 문제에서 공차 D의 개수는 결국 60의 약수의 개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60이라고 하는 것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2의 제곱에 3 곱하기 5라고 하는 형태가 될 거고 이때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더하시고 여기 지수에다가 1을 더하시고 마찬가지로 지수에다가 1을 더하셔서 계산을 해주시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실 수 있죠. 자, 얼마인가요?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시면 전체 12개라고 하는 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되실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문제가 되는데 등차 수열이고요. 이번 저희 이투스 3월 원래 모의고사에서 9번에 배치되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어요. 됐니? 그 다음에 그 항들 사이의 조건 가의 관계와 조건 나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정보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일단 조건 가는 등차에서 여러분 제곱 플러스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가 주어진다면 이건 좀 익숙한 형태가 되셔야 되는데 이 항을 통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A의 6제곱에서 A2의 제곱을 빼고
마찬가지로 7의 제곱에서 3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가의 식을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얘는 합차 공식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7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요. 7에서 3이라고 하는 값을 더하시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러분 6번과 2번의 차가 몇 D? 4D이고요. 마찬가지로 7번과 3번이 몇 D? 4D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공차 D가 0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약분을 진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2번과 3번, 그 다음에 6번과 7번의 총 4항의 합이 얼마라는 거? 0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쭉 계속 수업해 왔던 것이 짝의 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수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번과 7번, 3번과 6번의 합은 서로 같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의 번호끼리 더했을 때, 자, 2번과 7번 더하면 얼마? 9. 마찬가지로 3과 6을 더하시면 얼마? 9라고 하는 값이 나와서 이 문제에서는 A2와 7을 더한 것도, 그리고 3과 6을 더한 것도 그 결과가 어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거 두 개 더해서 0이라고 하는 값이 도출됐다면 너의 값은 얼마? 0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S8에서 S3이라고 하는 것을 빼는 건데요. S8에서 S3을 빼시면 A4번부터 A의 8번까지의 합이 돼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조금 더 크게 써볼게요. 4, 5, 6, 7, 8. 자, 이 합이 얼마? 현재 24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러면 오늘 수업한 것처럼 5개를 더해서 24니까 가운데 있는 너를 5분의 24로 구할 것이냐. 물론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가에서 번호의 합이 얼마였어요? 9였죠. 그럼 번호의 합이 9인 두 항을 더하면 결과가 얼마? 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 나에서 번호의 합이 9인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4번과 5번이 보이네요. 따라서 얘네 두 개를 더한 것은 얼마라고 보시면 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 7, 8의 합이 24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A7이 8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요. A7이 8이면 조건 가에서 얻어진 결과대로 A의 2가 마이너스 8이 된다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되실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 S의 10을 물어봤는데 S의 10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A1과 A의 10을 더해서 2로 나누고 곱하기 10을 합니다. 자, 잘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 가의 정보, 조건 나의 정보를 활용하시려면 A10이라고 하는 형태 대신에 A8 더하기 2D라고 하는 형태로 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 얘는 A1, A8 더하기 2D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1번과 8번이기 때문에 너희 둘을 더한 결과가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와 2D를 약분하시면 1D가 남게 되죠. 그쵸? 따라서 S10은 1D 곱하기 10을 구하시면 되고요. 위에서 A2가 마이너스 8, A의 7번이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 두 항으로부터 공차가 5칸이고 16이라면 실제로 D의 값은 5분의 16이 되겠죠. 됐니? 자, 여기다가 10을 곱해서 정답이 얼마? 32라고 하는 것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보시면 일반항이라고 하는 형태나 또는 합의 공식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분들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좀 쉽고 효율적으로 풀어내시려면 오늘 설명을 해드린 등차 중항,
그리고 짝의 합이라고 하는 그 성질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잘 이해되셨고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는 강북총설수학과 오홍석이었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등차 중앙의 기본적인 내용들과 성질들을 다시 복습하셔서 올해 모의고사에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